정신건강 이야기를 앞서 저희가 드렸는데 오늘 아마 이분이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조만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마침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10일은 또 정신건강의 날이라고요. 네. 교수님, 이렇게 정신건강의 날에 딱 맞춰서 오늘 출연해 주신 네.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또 이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들도 음. 가을을 타고 좀 우울감을 느낄까 제가 오,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예. 네. 예, 저도 뭐 결혼 전에는 가을을 타고 했는 것 같은데 네. 결혼하니까 바빠져서 그런지 뭐 요즘은 가을을 잘 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가을은 이제 타지 않았지만 제가 분위기는 뭔가 오늘 타고 잘 말씀을 해주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흔히 저희가 뭐 남자는 가을을 타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봄을 탄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저는 계절 우울증이 아닐까 혹은 남녀 어떤 차이가 있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뭐 계절을 타는 것하고 그 우울증과는 이제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계절 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뭐 일이지만 우울증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서 심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절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계절성 우울증과 뭐 가을을 타는 것하고는 이제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 사실 현대에서 정신 건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특히 요즘 증가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범죄 같은 경우도 정신 건강과 좀 관련이 깊다 또 이렇게 느껴지고요. 현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서 개인에게도 스트레스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현병이나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증, 또 불안장애나 강박증 등과 같은 신경증, 그리고 또 성격의 문제가 생기는 인격장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근심과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는데 사고를 당할 것 같아 불안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근육이 경직되는 등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스스로 불안을 조절할 수 없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면 범불안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는 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5% 정도로 높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러한 증상은 환자 상태에 알맞은 치료를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고 신호, 불안과 걱정. 과연 나의 불안과 걱정은 정상일까요? 아니면 지나친 범불안 장애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걱정 네, 많으시죠? 걱정 없잖아요. 티가 났나? 예, 제가 좀 네. 걱정이 없는 편이긴 하지만 오히려 걱정된다. 저도 걱정이 있거든요. 주변에서는 걱정들은 하시지만 저도 그래요? 걱정이 있거든요. 걱정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네. 걱정 없어 보여요. 어떻게 알았지?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데 제가 요즘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은요. 네. 아까 말했지만 말만 살쪄야 되는 계절인데 그렇죠. 같이 좀 살을 찌려고 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네. 뭘 먹어야 좀 살도 안 찌고 좀 맛있나. 네, 어떻게 하지? 네.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건 좀 정상 범주 안에 드는 거겠죠? 네, 뭐 그건 뭐 여성분들이면 대부분 하는 걱정이라서 네. 뭐 크게 병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우 네. 다행이다. 그렇지만 이제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제 매번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 사람이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불안을 경험하고 하는데 불안은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어서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적응과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다면 시험을 잘 칠 수가 없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하는 정상적인 이제 걱정을 넘어설 때가 많아요. 네. 저도 삶이 그냥 계속 불안한 거예요. 오. 왜냐하면 대학 가니까 또 이거 취업 어디 하지? 맞아요. 취업하니까 또 나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집도 장만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걱정들 하다 보니까 이 불안과 걱정이 크면 클수록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범불안 장애가 좀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철원 씨처럼 그 시기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걱정들을 한두 가지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범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 영역에 걸쳐서 과도하게 불안과 걱정을 장기간 계속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또 동반이 되고 현저하게 고통이나 손상이 초래되는 상태를 범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는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정상적인 불안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되게 애매한데 이렇게 애매할 때는 이제 과장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좀 애매한 사람 저같이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범불안 장애는 이제 그 큰 범주에서 보면 불안 장애에 속하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정신과적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질환, 가장 흔한 질환이 불안 장애인데 그 불안 장애 중에서도 약 4분의 1 정도가 범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다. 불안 장애 환자 중에서 네. 예, 그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범불안 장애 평생 유병률이 100명당 3명에서 4명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걱정이 많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걱정거리가 많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범불안 장애를 포함한 대부분의 불안 장애가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서 2배 정도 많습니다. 많이 나네요. 그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도 불안 측면에서 보면 여성들이 더 불안이 높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도 신체적으로 더 약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임신과 월경 등의 호르몬 변화를 급격하게 겪는다는 점, 또 사회적으로도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네. 우리 신상현 씨가 말씀하신 갱년기 같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또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요? 근데 인간이 하는 걱정 중에 왜 90%는 쓸데없다는 그렇죠. 생각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주변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 조그만한 물건도 이렇게 막 열도 맞춰져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작은 걱정부터 네네. 굉장히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이걸 다 그 질환,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단순히 걱정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 걱정을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걱정이나 동반되는 신체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이나 직업적 기능 등에서 유의한 손상이나 고통이 동반되는 경우에만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안 장애가 가장 흔한 정신과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일단 이 불안 장애가 대체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신의학적 질환 중에서 그 불안이 주 증상인 질환을 불안 장애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에는 높은 곳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특정한 동물 같이 특정한 대상에 국한되어 불안을 느끼는 특정 공포증, 극심한 불안 발작인 공황 발작이 반복되는 공황장애,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회적인 상황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회불안 장애 등이 대표적인 불안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생소하고 공황장애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범불안 장애와 공황장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범불안 장애와 공황 장애 모두 불안 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공황 장애는 평소에는 불안이 없다가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극심한 불안과 동반하여 신체 증상이 불안 발작 형태로 생기는 질환인데 비해서 범불안 장애는 불안 발작 형태가 아니라 만성적인 걱정과 불안의 양상을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공황장애 환자는 더 빨리 치료받으려고 하고 병으로 인해서 더 심하게 힘들어하고 또 증상들이 갑자기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두 가지 질환의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불안신경증이라는 진단명으로 같이 진단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1980년도부터 공황장애와 범불안장애가 따로 구분되어서 진단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이 공황장애는 조금 더 빨리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 힘들어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그렇다면 범불안 장애는 어떤 이런 대변되는 특징이나 증상들이 있을까요? 범불안 장애 환자에게 세계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험으로 가득해 보인다고 합니다. 전형적이고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의문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의문이 계속 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급격한 위험에 대한 특정한 암시가 없는데도 불행한 일, 질병, 실연 등이 자신이나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곧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처럼 걱정을 하고 또 이러한 걱정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 결과로 범불안 장애 환자들은 매우 골똘히 생각하는 증상이 생기고 사회적 접촉으로부터 철수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범불안 장애 환자들이 작은 자극에도 크게 잘 놀라고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상태, 예를 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두통 같은 증상이 자주 동반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정신적 긴장이 지속될 경우에 필연적으로 신체 증상, 특히 근육 경직이라든지 두통, 위장관 장애, 수면 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 증상도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거의 항상 이런 신체적 증상 때문에 또 다른 걱정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보니까 이거 빨리 한번 테스트 해봐서 네. 저희가 범불안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네. 한번 점검해보고 싶거든요. 네. 혹시 방법이 있나요? 네, 범불안 장애 간단 평가라고 7문항으로 된 설문이 있는데 네. 예, 처음에는 이 범불안 장애 진단을 위해서 개발됐지만 지금은 여기에 해당이 되면 불안 장애가 의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간단 평가라고 적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만 잘 저희가 점검해봐도 네. 범불안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같이 한번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7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민하거나 불안하거나 신경이 곤두선 느낌이 든다. 네. 아,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다른 것들에 비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거 저는 3점. 예, 거의 매일이거든요. 네. 느긋하게 쉬기가 어렵다. 그리고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다라는 문항도 있고요. 그리고 쉽게 화가 나거나 좀 짜증이 난다. 철원 씨 짜증 잘 내잖아요. 네. 지금 짜증이 확 올라오네요. 네. 6점이네요, 네. 벌써.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뭔가 끔찍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두렵다까지 그렇군요. 문항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점수가 네. 점수를 어떻게 내는 거죠? 지금 설명 전혀 없으면 0점이고요. 네. 며칠 정도 있으면 1점. 그리고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 2점이고. 그래요. 그리고 거의 매일이면 3점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 합계가 11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진짜로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 1점 나왔거든요. 1점. 예. 야, 여러 다른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좀 너무 많이 한다. 며칠 정도. 네. 우리 예은 씨는 너무 오히려 이제 조증을 좀 의심해요. 이상한 것 항상 같은데. 명랑하고 쾌활하니까. 네. 그래요. 영미 씨는? 저는 많은 분들이 0점인 줄 아시겠지만 저도 한 2점에서 3점 정도 제가 나올 낮네요. 수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하나 체크해 보니까 3점 정도 3점.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저희 네. 그 결과가 예.
좀 괜찮나요? 11점은 좀 저는 높은 것 같아요. 11점 11점 정도면 네. 괜찮은 거 맞나요? 예, 2주 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상이 자주 있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요. 8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불안 장애가 의심되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듭니다. 철원 씨의 낯빛이 지금 조금씩 어두워지고 빨리 있는데 찾아봐야겠네요. 과장님을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왜 우리가 그 아이들은 걱정이 없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이들도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학원 가랴 뭐 숙제하랴 맞아요. 엄마 잔소리 들을까 봐 걱정되고 뭐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범불안 장애가 나타나는 연령대가 뚜렷하게 있을까요? 네, 범불안 장애는 사춘기 전에는 거의 발병하지 않지만 그 이후로는 어느 연령에서나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평균적인 발병 연령은 35세인데요. 이것은 다른 불안 장애가 대부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잘 생기는 것에 비해서 늦은 편입니다. 특히 또 노년기에도 범불안 장애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불안 장애 중에서도 독특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개인마다 이제 각자 처한 입장이나 환경이 다 다르고 이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도 다 이렇게 각양각색일 텐데 이 범불안 장애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범불안 장애는 아마 그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 사회적 요인이 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서 같이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50% 정도인데 이란성 쌍둥이에서는 15% 정도로 떨어지는 점을 보면 아마 유전적인 요인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범불안 장애 친척에서도 일반인에 비해서 6배 정도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유전적 요인은 한 3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특정한 유전자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범불안 장애와 상당히 자주 같이 생기는 질환이 주요 우울 장애인데요. 이 같이 이렇게 잘 생기는 원인에는 두 질환 사이에 상당히 유사한 유전적 요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적 요인 외에도 범불안 장애가 조금 나이 들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생에서의 위기 사건이 급성 발병 인자로서 관련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불안 장애가 있으면 저는 또 불안해지는 게 네.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장애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공황 장애를 겪고 있어요, 과장님. 근데 광장 공포증이 같이 온다거나 어머나. 이럴 수가 있나요? 그 불안 장애 특징이 한 가지만 오지 않고 여러 가지 불안 장애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범불안 장애는 다른 정신과 질환을 가장 잘 동반하는 질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범불안 장애 환자의 50에서 90% 환자가 또 다른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다발성으로 여러 가지 불안 장애가 있는 경우에 범불안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뭐 두통도 느끼고 심하면 이제 호흡곤란도 오고 또 식은땀도 나고 이렇게 각 개개인마다 느끼는 증상들이 다 다른데 사실 불안을 느끼는 제각각의 그 요인들도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네, 범불안 장애에서 발생하는 뭐 두통이나 호흡곤란, 불면 같은 신체 증상들은 만성적인 불안의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불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범불안 장애 치료법은 크게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신치료에는 지지적인 정신치료, 또 정신역동적인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불안장애 정신치료로서 인지행동치료를 살펴보면요. 인지행동치료법은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효과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더 뛰어나지만 이 범불안장애 질병 양상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의 개념이 잘 확립이 안 돼 있고 실제로도 공황장애나 같은 다른 불안장애의 치료 효과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인지행동치료를 잘하는 전문가에서 진료받는 것이 또 쉽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불안장애 약물치료를 살펴보면요. 항우울제가 주 치료제입니다. 항우울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이제 세로토닌 선택적 재흡수 억제제와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라는 항우울제가 1차 선택제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안정제라고 들 많이 알고 계시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들은 효과는 좋지만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단기간 처방하였다가 항우울제의 효과가 나타나면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범불안장애에서 또 한 가지 치료제는 비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인 부스피론이라고 치료제가 있는데 의존 가능성은 없고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살짝 이 알코올 의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좀 네. 불안할 때 이 술 드시면서 잊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안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덜 불안해지고 걱정거리를 잊어버릴 수 있고 잠들기도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결국은 불안이나 불면이 악화되고 악순환이 이어져서 술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의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안장애에 더해서 약물 관련 질환이 하나 더 생기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걱정을 다 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우리의 뭐 성향이나 다른 환경을 떠나서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런 뭐 성향으로부터 또 불안 장애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안은 굉장히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지나치지만 않다면 불안을 무조건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고 또 평소에 불안이 심한 분들은 평소에 이제 식사나 수면 같은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이나 취미 활동 등으로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고 또 불안하다고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수도 있겠지만 네. 들어보니까 치료법도 굉장히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 그래요. 있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정보 알려주신 조만재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